초미치 기공학 개인 트레이 제작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A반 강현수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날씨가 풀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한절기인 만큼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초미치 기공학 실습을 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3주차 동안 개인 트레이를 제작했습니다. 3주차나 활용하여 개인 트레이를 제작했던 데에는 그만큼 개인 트레이 제작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개인 트레이가 요구하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 트레이의 전 제작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며 그 과정 중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악과 상악 개인 트레이의 차이점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다섯 번째로 강중압 레진과 자가중압 레진의 차이를 제가 실습했던 때의 느낌으로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만든 개인 트레이 사진들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야만 할까요? 다른 보철물들은 개인 트레이보다는 기성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이치는 개인 트레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초이치란 보철물이 어떤 보철물인지를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보철물들은 지대치에서 유지를 얻기 때문에 정확한 인상 체득보다는 지대치만 정확한 인상 체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초이치는 구개면이나 다른 보더 부분, 그리고 티슈 언더컷 등에서 유지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상 체득을 해야만 음압을 이용하는 초이치 보철물이 탈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구강 환경은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 정확한 인상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구강 환경에 맞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트레이의 요구 조건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상제와 대조되는 색을 선택하여 인상 체득 시 인상체의 압박 부위 및 결손 부위를 확인하기가 용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손잡이의 형태는 기능 인상 체득 시 주변 조직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며 인상 체득 시 압력에 견디도록 튼튼하게 제작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트레이의 외형 트레이의 외형선은 완성된 이치상의 외형선과 동일한 형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직부는 인상제가 위치할 공간을 형성하여 압박을 피하고 인상제에 따라 적절한 두께를 균일하게 부여하여 인상제의 변형을 방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인상 체득 시나 모형제 주입 시 트레이와 인상제가 분리되지 않도록 인상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 장치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트레이의 두께는 인상 체득과
모형 제작 과정에서 변형이 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하나 너무 두꺼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작법이 간단하고 경제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표면이나 보더부가 매끄러워 구강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위생적이어야만 합니다. 요구 조건을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것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트레이의 이제 전 제작 과정을 자가중압 레진을 이용한 전 제작 과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비 인상 모형의 외형선을 표시해 줍니다. 모형상의 구강 전정의 가장 깊은 부위를 연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개인 트레이의 외형선은 예상되는 위치상의 외형보다 2-3mm 정도 짧게 설정하여 근압을 형성을 하도록 합니다. 인상재가 채워질 스페이서의 외형을 트레이 이형선보다 2-3mm 일률적으로 짧게 설정해 줍니다. 상악 구개후연 부위는 구개소화보다 약 2mm 길게, 하악 구후융기 부위는 구후융기에 일치하도록 설정해 줍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연화시키고 압접해 줍니다. 제가 실습하는 동안 맨 처음 실습할 때 약간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고르게 연화를 시키고 흐르지 않을 정도로 연화를 시킨 뒤 모형을 따뜻하게 데핀 모형에 부착해주면 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직접 압접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티슈 스탑을 형성해 주어야만 합니다. 티슈 스탑은 보시다시피 견치부랑 구치부에 조그만한 2-3mm 정도 되는 상자 모형의 구멍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티슈 스탑을 설정해 주어야만 할까요? 티슈 스탑은 인상을 체득 시 언제까지 힘을 주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티슈 스탑이 없다면 인상체를 언제까지 눌러 주어야 할지 몰라 너무 과하게 누르거나 너무 조금 눌러 잘못된 인상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정으로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어야만 합니다.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레진이 중압 후 모형상에서 잘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잘 분리하기 위해서는 티슈 스탑까지 잘 발라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여 너무 과잉된 분리제를 도포하였다면 휴지나 붓으로 한번 깨끗이 닦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레진 혼합 과정입니다. 레진은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중합이 됩니다. 네 가지 과정 중 세 번째 과정인 병상 상태일 때 압점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병상 상태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정상 상태가 이후에는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병상 상태 이전에는 손에 들러붙거나 기포 형성 및 하여튼 병상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손잡이를 제작해 줍니다. 손잡이를 제작해 주는 이유는 인상을 체득 시 편안하게 분리를 해줄 수 있고 손잡이가 없으면 뭔가 어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중압 및 다듬질입니다. 레진은 중압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가 중압이라고 해서 가만히 상온에 내비두면 자가 중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질을 하여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해주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광중압과 자가중압 레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실습을 해본 결과 자가중압 레진은 별 다른 장비 없이 혼자 중압을 하는 레진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구애를 많이 받기 때문에 빠른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너무 빠른 중압 때문에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기 전에 굳어버려 망치거나 아니면 적절한 두께를 형성해 주기 전에 중압이 되어 망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화 중압 레진은 그 대신 끈적끈적한 느낌이 거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광중압 레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광중압 레진을 사용해 본 결과 빛을 쬐어야만 중압을 하기 때문에 조작 시간에 대해서는 자가중압 레진보다는 훨씬 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의 광중압기가 고장이 나서 다른 조에게 그 기계를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자가중압은 그냥 내비두면 중압이 되는데 광중압 레진은 빛을 쬐야 광중압기에 넣어야만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더 장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에 굉장히 끈적끈적한 물질이 많이 묻어 손을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악 개인 트레이와 상악 개인 트레이의 차이점입니다. 그림을 보다시피 상악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상악 개인 트레이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하악 개인 트레이입니다. 한눈에 봐도 보이시다시피 상악 개인 트레이의 구개면은 존재하고 하악 개인 트레이는 구개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악 개인 트레이 제작 시에는 구치부에 네모난 블록을 형성해 주어 인상 체득 시 구치부를 눌러 균일한 힘을 통해 인상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개인 트레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주차 때 했던 자가중압을 자가중압 레진을 가지고 상악 개인 트레이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 실습을 했던 탓에 생각보다 모양은 이쁘지 않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모양과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문제없는 개인 트레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2주차 때 했던 자가 중압
레진을 가지고 하악 개인 트레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상악 개인 트레이와는 달리 하악 개인 트레이는 혀 있는 부분이 비어 있지만 구치부에 힘을 동일하게 줄 수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악에 비해 좀 더 조작이 힘들고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주차 때 했던 광중압 레진을 가지고 실습을 한 하악 개인 트레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설명했다시피 광중압 레진은 장화주갑 레진과는 다르게 조작 시간이 길어 외형적으로는 더 괜찮은 트레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끈적끈적한 것이 잘 사라지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인 트레이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분위기도 신기하고 처음 하는 실습과 과제 때문에 힘도 들었지만 두 번째 동영상을 만들면서 좀 더 발전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수업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 접할 수 있어 좋았고 경험할 수 있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개인 트레이 제작 및 여러 가지 개인 트레이의 궁금사항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